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저 일단 인사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파고 연출한 민기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각역의 이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로 역할의 김홍철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선생 역할의 연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 영화는? 재밌었어요? 뭐 손에 들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뭐라고 쓰신 거예요? 잘 안 보여요. 킬러계의 차은우, 철투. 철투, 차은우. 오. 김성철 귀엽다. 안 읽어주지도 않았어. 많이 가지고 들어오셨네요. 재밌네요. 저기도 있는데요. 파과는 한 편의 영화, 김성철은 하나의 장르인가요? 이야, 재밌네요. 일단 그러면 질문을 좀 하고 목소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네네. 우리 오랜만이죠? 그럼 저희 30년 아니죠? 저희 오랜만이에요. 네, 저희 플래시백 한 번 하면 벌써 30년 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세상에. 부산에 되게 오랜만에 작품 가지고 오셨잖아요. 네네. 개봉 첫 주말이고요. 네. 어떠세요, 기분이? 저 부산영화제 1회 때부터 그때 사진을 얼마 전에 우리 김태형 감독 포함해서 같이 놀러 왔었던 그 사진을 단톡방에 공유하면서 그때 정말 대단했었는데 그 열정, 그러니까 부산하면 떠오르는 그 영화의 열기라는 게 늘 항상 영화를 이렇게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인데요. 무대 인사를 부산으로 오면 서울보다 훨씬 열렬히 환영해주고 더 마음 깊이 포옹해주기 때문에 부산 너무 좋은 도시인 것 같아요. 저는 영화 만드는 사람이고. 정말 저희 풋풋했었는데, 그죠? 그렇죠. 그때 20대 중반에 네, 진짜 네, 그런 풋풋하게 시절이 있었죠. 그죠? 이혜영 배우님, 어떠세요? 드디어 개봉을 했습니다. 기분 어떠세요? 너무나 영광입니다. 네. 영광? 알겠습니다. 김성철 배우님은 작년에 부산영화제 OTT로 오시고 나서 지금 한 6개월 만에 오셨나요? 네, 맞아요. 6개월 전에도 여기서 지구를 했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좀 좋습니다 지금. 네, 저희도 너무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네, 연우진 배우님 드디어 개봉을 했어요. 첫 주말이고 일단 오늘 무대 인사도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영화의 전당은 어떤 것 같습니까? 괜찮으신가요? 네, 사실 우리 영화 같은 경우는 정말 발로 뛰어야 되는 영화인데요. 그래서 다른 경쟁작들과 달리 정말 다른 경쟁작들도 물론 이렇게 열심히 무대 인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좀 더 이렇게 힘을 내서 무대 인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무대 인사하고 다 보여주고 정말 꽉꽉 채워서 열렬히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힘을 받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좀 좋은데요. 영화 안에서 있던 분들이 바깥에 나와서 현실에 출몰한 기분은 좀 더 각별한 것 같습니다. 민규동 감독님, 제일 장르를 예측할 수 없는 필모그래피를 가지고 계세요. 네네. 공포를 만들었다가 멜로를 만들었다가 역사극을 만들었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자가 되는 것도 사실 되게 신기하고요. 네. 그런 정도로 신뢰를 얻고 있다는 것도 굉장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는 또 처음으로 액션 영화를 만드셨어요. 네. 액션은 어떻던가요? 사실 액션 영화 시나리오는 옛날부터 많이 준비했었는데 그게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마음속에 로망이 있었고 꼬마 때부터 액션은 우리 모두가 그렇지만 늘 즐겨보는 관객으로서는 늘 좋아하던 장르였었는데요. 이번에 드디어 액션에 한번 도전해보게 됐고 그런데 성룡 같은 액션 영화를 그렇게 보고 자랐던 제가 운명적으로 만나는 거는 이혜영이라는 정말 엄청난 실제로 전설 같은 DNA를 가진 멋진 분과 만나게 돼서 영화처럼 뭐랄까 정말 예측이 안 되고 제가 제 필모그래피를 점프컷이라고도 하고 일관성이 없거나 좌측무돌 이런 표현으로도 가능한데 저는 항상 그 뭐랄까 왼쪽 오른쪽 이렇게 오뚜기가 이렇게 좀 기울려고 그러면 막 중심을 잡으려고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 영화들은 계속 만들어 왔던 것 같아요. 이번 영화도 그 이전 장르와 또 너무나 다른 방식으로 제가 한번 도전해 봤는데요. 관객분들 마음속에 또 재밌는 체험이 되었기를 이렇게 기원해 보고 있죠. 되셨나요? 네. 저는
파과를 소설로 읽을 때는 이거는 영화로는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60대 킬러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이 한국에 있어? 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투자를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돌고 돌아서 파과를 영화를 한대 라는 소식과 함께 이혜영 배우님이 킬러를 맡았대라고 하는 순간 이건 영화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떠셨어요? 이 캐릭터 조금 부담 있으셨나요? 많이 있었죠. 지금 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저는 될 것 같다고 생각 못했어요. 정말요? 물론 그 감독님 뵙고 저는 소설을 먼저 받았거든요. 그 소설은 역시 그 수수께끼 같은 조각의 그 힘이 그 힘의 원천은 뭘까 이런 게 궁금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두려웠고 역시 파가는 민규동의 영화다라고 저는 정말 생각하고 감독님의 계획과 감독님의 그 프로세스 안에서 정말 하여튼 최선을 다했고요. 혼신의 힘을 다했고요. 그리고 우리 영화가 그 많은 캐릭터들이 거의 전부 그 아주 매력적인 인물들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감독님께서 창조해내신 그 인물들의 매력이 잘 살아있는 것 같고 예상했던 것보다 영화가 잘 나왔다고 생각해요. 예상을 별로 안 하셨군요. 나올 수 있을까도 늘 의심하면서 우리들은 이렇게 정말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너무 힘을 많이 들이시고 열심히 만든 티가 많이 나는 장면들, 특히 굉장한 장면들이 있어서 나와야죠. 이런 정도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철 배우님, 투라는 캐릭터가 액션도 액션이지만 사실 드라마가 있는 캐릭터여서요. 저희가 이 영화의 마지막을 모두 이해하려면 이 투는 화려한 액션 말고 뭔가 깊은 드라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조각을 바라볼 때 다른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굉장히 까다로운 캐릭터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자꾸 연기하셨어요? 까다롭게 잡고 연기했습니다. 많이. 그 결국에는 투라는 인물은 속내가 안 보여야 되고 이 친구의 목적과 목표가 불분명해야만 이 캐릭터의 서사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사실 연기라는 것은 되게 일차원적으로 느껴져야 되거든요. 관객분들도 느껴줘야 되고 저도 느껴서 해야 되는 건데 사실 그걸 반대로 하는 거죠. 근데 뭐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감독님은 워낙 오뚜기 같은 분이시라 제가 한번 그런 거 여쭤봤었던 것 같아요. 이투라는 인물을 만드시는데 혹시 그 감독님 당신의 그 것들이 많이 들어갔는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었는데 그렇다고 대답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과의 대화를 많이 통해서 투어라는 인물에 대한 힌트도 많이 얻었고 소설 속에 나와 있는 그 몇 가지 문장들에서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 보자 라는 상상을 하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연우진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 두 분이 냉혹한 킬러의 세계에 있다면 굉장히 단단하고 곧고 바른 사람으로 존재하잖아요. 캐릭터는 어떠셨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이렇게 시험을 봤을 때 이제 다른 인물들과 달리 너무나 비현실적인 캐릭터 속에서 유일하게 굉장히 현실적이고 현실에 발이 닿아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지점을 좀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저 강 선생의 모습에서 이전 유의 단면이 보여야 됐고 또 제가 아내를 잃고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제 모습을 통해서 조각도 이제 동병상련의 마음을 일으키게 해야 했고 묘하게 이제 조각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캐릭터여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부분을 아주 인간적인 모습에 초점을 두고 포인트를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과 선배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브라보. 감독님, 저희 이혜영 배우님이 킬러다는 확정이지만 두 분은 사실은 굉장히 날렵하고 도발적이고 건방진 뭔가 실력 있는 킬러여야 되고 한 명은 너무나 곧고 바른 사람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양상부를 생각하셨어요? 어떻게 캐스팅하신 걸까요? 네, 사실 그 캐스팅은 뭐랄까 배우들의 일정도 있고 취향도 있고 의지도 있고
감독이 정말 어떻게 보면 원하는 대로 가장 이루어지지 않는 운명적인 결과의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각과 두는 사실 굉장히 달라서 영화 속에서 복수의 눈빛으로 곧 죽일 것처럼 이글이글 눈빛을 교환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서로 닮은 꼴이에요. 그런 느낌의 이제 대조와 또 이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인물이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서 또 몇 번 만나지도 않지만 부딪히는 순간마다 영화 속에 무한 파장을 일으켜야 되는 강 선생. 매력적이면서도 또 투의 매력을 깎아먹지 않으면서도 조각 마음속에 한 조각을 또 차지해야 되니까 각각의 배우들을 만났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게 같이 트라이앵글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더할 균형은 정말 찾기 어려웠겠구나, 운이 좋았구나,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이혜영 배우님은 투를 만날 때 그리고 강 선생을 만날 때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멍멍이하고의 합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 멍멍이들이 왜 훈련을 시켜도 현장에서는 주인이나 쳐다보지 이렇게 잘 안 될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걔랑 사이는 괜찮으셨어요? 우영이랑 촬영할 때는 그 간식을 안 하나 이렇게 하고 촬영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조각의 그 다양함은 다 상대 배우들이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영이조차도. 제가 한 거 별로 없어요. 아닌데요. 굉장히 많이 하시고 굉장히 많이 나오셨어요. 어쨌든 이 모든 관계를 배우들이 다 만들어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배우들하고 있을 때 에너지를 많이 받으셨어요? 촬영할 때. 네. 물론이죠. 물론이죠. 촬영할 때 외에는 너무 기운이 빠져서 말할 시간이 없죠. 네, 아주 굉장히 우리 타이트하게 촬영했어요. 정말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왜 그러셨어요? 저희가 예산이 사실 큰 영화는 아니고 작은 영화이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가 액션이 굉장히 많잖아요. 액션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은 준비도 필요하고 다치지 않으려면 시뮬레이션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한데 저희 조건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를 발휘하면서 우리는 그 한계를 돌파해내야 했고, 그게 이 파거라는 게임의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 조건은 우리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리고 많은 것을 포기하거나 타협하거나 또 유실이 일어나서 시나리오가 다 구현이 못되거나 이런 해반의 허들들이 있었는데 끝까지 버티고,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한 사랑, 그 애정의 일념으로 모든 배우들이 정말 영혼을 다해 사력을 다해 뛰어넘는구나, 그 장애물들,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매 순간. 알겠습니다. 김상철 배우님, 그 엔딩 크레딧의 노래를 부르셨는데요. 사실 연기도 연기대로의 부담이 있고 노래도 노래대로의 부담이 있는데 왜 부르신 거예요? 왜 떠나셨어요? 감독이 맞아요. 시키던가요? 많이 부담스러워했는데요. 우선 그 엔딩 크레딧 나오기 전에 투의 일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결정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감독님이 투가 죽어서 조각한테 부르는 노래다 라는 말이 이 영화의 만약 끝에 투가 끝까지 전달하지 못했던 그 마음들을 노래로서라도 전달한다면 굉장히 유의미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었고, 거기다가 이제 일기장에 써져 있던 투의 마음들과 함께 이 노래가 같이 울린다면 관객분들께 더 좋은 이 영화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감독님께서 워낙 시도를 많이 하세요. 그래도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장르만 여러 가지 하시는 게 장르도 아니라 여러 가지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도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노래도 해볼까 말까 해서 해볼게요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엔딩 이후에 여운이 좀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럼 너무 다행이죠. 네. 사실 우리가 고민했던 거는 조각의 영화고, 조각의 여운이 관객들 마음속에 깊이 남아야 되는데, 투가
목소리로 등장하니까 혹시 조각의 영혼을 뺏을까봐 우리 성철 배우는 그게 가장 무섭고 두렵고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지점이 그거 같아요. 근데 조각의 영혼이 더 남는다면 저는 정말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연우진 배우님의 대사가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다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나는 할 것이다라고 하길래 저는 당연히 후회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내가 당신을 괜히 구해서 지금 이 사단이 났다고 할 줄 알았는데 현실에서 없는 선한 인물, 바른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어떠셨어요? 그 대사를 칠 때? 잘 쳤어요. 말씀하신 대로 약간 그런 점을 염두에 뒀었는데 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저는 강 선생은 정말 인간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담아서 이렇게 연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눈을 보면서 연기를 하는 그 순간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거든요. 정말 저도 연기를 하면서 정말 리얼한 감정들이 올라왔고 그리고 선생님이 인사를 받으니까 저도 모르게 진짜 허투루 살지 않았다라는 그런 강 선생님의 마음이 조금 더 뜨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 다 선생님의 서로 다들 칭찬하시는 분위기네요. 참 서로 칭찬하는 분위기. 알겠습니다. 감독님 저는 그리고 사실 엔딩 장면 보면서 이게 잘 되면 2를 찍을 수도 있는 엔딩인가? 라고도 생각했어요. 우리 조각님이 계속 걸어가시잖아요. 그래서 또 찍자 그럼 안 찍으실 거죠? 그건 모르겠는데 우리가 찍은 이렇게 삭제된 이 편집에서 사라진 씬들이 꽤 있어요. 그것만 감독님이 어느 날 디렉터스 컷으로 하신다면 또 그거 어떨까요? 속편전에? 이렇게 힘들게 열심히 찍었는데 왜 그렇게 다 탈락을 시키셨어요? 더 압축적인 이야기로 관객들 만나려고 지금 조금 더 압축했고 베를린에 상영된 버전은 더 풀 버전이 더 있죠. 한국 버전은 조금 더 우리 한국 관객들이 더 액션 영화로서의 장르적 충실감을 더 주려고 속도를 좀 내봤었고요. 사실 근데 영화를 보면 자세히 보면은 많은 힌트가 숨겨져 있어요. 마지막 장면에서 사찰에서 연기를 놓을 때 조각의 손이라든가 좀 한 번 더 보시면은 말로 유도하는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퍼즐처럼 유도하는. 사랑이 남아 있고 사실 제가 시나리오를 쓰면서는 이게 제가 초고를 2019년 7월에 썼었어요. 참 오래됐죠. 네, 버전을 정말 여러 버전을 만들었었는데 2가 죽은 것 같잖아요. 네. 아니에요? 또 안 죽었어요? 죽지 않은 아니요, 버전도 저는 죽었습니다. 네. 아니 죽지 않은 버전도 제가 만들어봤었고 네. 그 다음에 사실 조각이 2랑 똑같이 굉장히 폭력적인 순간을 경험하고 세상의 비밀을 알아버린 해미를 다시 이렇게 손톱처럼 키우는 그래서 돌아오는 친구가 해미가 다시 킬러가 돼서 돌아오고 이제 저항이 많아서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런 새 확장을 정말 여러 차례 해봤었죠. 그런 여운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오히려 사실 영화 속에서 많이 시나리오를 굉장히 많이 썼지만 삭제돼서 압축된 버전은 옛날 이야기잖아요. 네. 손톱과 류가 같이 나눴던 시간들의 이야기도 많이 구상해봤었는데 앞쪽으로 한번 돌아볼 수는 있겠죠. 네. 그러면 사실 베를린 버전이 있으니까 디렉터스 컷이나 아니면 이렇게 좀 삭제된 부분 보여주셔도 되겠는데요? 근데 확장판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만들어주셔서 하여튼 그렇게 촬영한 거를 감독이 확 과감하게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뭐 보통 일이 아니죠. 야단치고 싶은데요. 약간 배우들이 이렇게 고생했는데 아. 아쉬워요. 선택과 집중이 이제 편집이라는 그 과정인데 영화라는 게 혼자 감독이 만드는 게 아니라 제작진도 있고 그 다음에 배급하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제일 무서운 게 뭐였냐면 관객 모니터를 몇 차례 해요. 하죠. 그리고 네. 여러분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영화 보자마자 이제 바로 영화에 대한 의견을 남기잖아요. 그게 제일 무서워. 그게 편집에 가장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사실은 제 영화를 가장 많이 흔든 건 관객분들이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어려워하는 거, 이야기 보고 싶어하는 것들의 방향으로 사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영화를 만들었다고 사실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편집할 때 속상하잖아요. 아깝잖아요. 감독이 제일 속상하지 않나요? 저는 애정이 많이 너무 들어가 있으니까 항상 거리를 두려고 애쓰죠. 그래서 자기 영화는 늘 바보같이 만들지만 남의 영화는 정말 엄청난 칼 같은 안목으로 보잖아요. 제가 볼 때는 감독님 고집대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래서 블라인드 시사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 네. 스케줄 한 일주일 전부터 이게 언제라고요? 아 금요일이다. 그러면 이제 목요일부터 약간 심장이 좀 아프고 토요일에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네. 몇 점 봤어요. 이렇게 아. 맨날 여쭤봤었거든요. 근데 저희 약간 분위기가 감독님 없이 GV라면 참 재밌는 얘기가 아, 많아요. 저 그게 제일 좋은데. 네, 그러니까요. 저는 아주 이제 신날 것 같아요. 동화에 올려놓고 이렇게 썰어야 되는데. 저기 앉아 계시고 그냥 저희끼리 하면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너무 착해서 우리 배우들이. 그러니까요. 배우님들 너무 선량하셔서 같이 작업하신 게 아닐까요? 저희가 대충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시간 너무 빨리 가는데요. 어떡하죠? 네. 아, 네. 퀴즈를 하나씩 네, 준비하셨다고 그럴까요? 제가 들었는데요. 한 분씩 퀴즈를 내시고 맞추시는 분들 중에서 선물이 있어요? 네, 선물을 네. 골라주시면 돼요. 아, 네. 네. 비녀 키링인가요? 네. 저도 좀 받고 싶어요. 선물은 저 선물이 뭐냐면 그 저희 영화에서 조각 선생님께서 쓰시는 비녀. 그 촬영 때 직접 쓰신 그건 아니고요. 그거를 돈 따서 만든 키링입니다. 네. 질문을 하나씩 해볼까요? 감독님부터. 아, 저부터 할까요? 네. 제 질문 너무 쉬운 질문인데요. 시험에서 어려울 수 있어요. 아, 네? 아, 또 어떻게 제가 그러면 네, 손 드실 분 아무나 그 손으로 전화 주세요. 드릴까요? 그렇게 할게요. 그 영화의 엔딩곡이 있죠? 저기 계속 손을 이미 들고 계세요. 영화의 엔딩곡을 부른 사람은 네, 투 역할을 한 김성철인데요. 그 노래 제목은 제목도 보세요. 조각이라고 하는데요. 그 노래를 영화 속에 투가 부른 이유는 뭘까요? 아, 저기 멤버로 손 드신 분. 오. 뭘까요?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 마이크 없어요. 왜 불러주고 싶었는지. 네. 조각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해. 자신을 알기 위해서 네. 조금 모호한데요. 네. 감독님이 시켜서 감독님이 시켜서 야. 네. 네. 맞지만 그대로 처음부터 손 원하지 드신 않아요. 분. 네. 네. 모르는데 그냥 일단 좀 조각에게 마지막에 자신이 전해지지 않은 마음을 아, 비슷한데. 아 이게 가사에 숨어 있습니다. 제 맨 마지막 가사가 약간 저희 생각해 보시면 아마 답이 나올 거예요. 제 여기 손 드신 분 한번 네, 여쭤볼까요? 맞는 답만 얘기해 주세요. 네. 조각의 이름을 불러보고 싶어서. 네, 정답이라고 쓸게요. 멋있다. 아, 왜냐면은 영화 속에서 투가 조각 이름을 한 번도 못 불러요. 모든 사람이 조각 때문에 조각 이름 부르는데 그렇게 수십 년을 찾아 헤맸는데 결국 이름 한 번 못 부르고 오. 죽음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품에 안겨서 쓰러져서 죽어서 유령이 돼서 이름을 한 번 불러보는 거예요. 애잔한데. 네. 나도 몰랐는데요. 네, 제가 처음으로 밝힌 거예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독님 모든 리액션을 개인적으로 하시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요. 비밀리에서 네. 모르셨어요. 저도 지금 들으면서 베를린에서는 노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베를린에서 영화를 보면서 처음 떠올랐어요. 투가 좋은 아, 아이디어예요. 조각 이름을 한 번도 못 불렀다.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노래를 만들게 결심했었어요. 그렇군요. 선배님 퀴즈. 네, 퀴즈요. 네. 조각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여기 남자분? 네. 노란 머리. 같은 머리? 네. 꽤 있는데 그거 말고도 또 안 쓰는 무기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았어요. 뭐예요? 다예요. 다. 축하드립니다. 베를린 포스터 되게 멋있어요. 쉬운 거 없나요? 네. 베를린 포스터 이렇게 빡 꽂고 있는 뒷모습 아, 너무 진짜. 멋있었어요. 맞아. 자, 원래 제가 하려고 했던 질문이 너무 쉬워가지고 한번 생각을 다르게 해볼게요.
투가 이제 강 선생 집 앞에서 사탕을 먹습니다. 무슨 맛일까요? 이야, 이거는 이야, 투만 아는 답이다. 오렌지 맛 맞습니다. 한 번에 맞췄어? 무슨 맛이었어요? 오렌지 맛. 오렌지 맛이었어요. 감독님이 디렉션을 주신 건가요? 아니면 소품팀에서 그냥 주신 거 난 무슨 제가 먹고 싶은 거 먹었습니다. 뭐 어떻게 그걸 맞추셨죠? 나는 인생의 쓴맛 뭐 이런 답인 줄 알았는데 아니까요, 줄 알았어요. 그냥 진짜 맛을 보는 네네, 거구나. 진짜 맛. 정말 오렌지였군요. 그걸 맞추시는 게 더 그걸 대단해요. 단번에 맞추셨어. 대단하다. 연우진 배우님. 아, 부담되시겠네요. 아 저도 이게 너무 쉬운 걸 해서 너무 이렇게 다 알아맞출 것 같아요. 다른 걸로 바꿨어요 지금. 네네. 아마 영화 크레딧까지 다 끝까지 보신 분만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한국 영화계 항상 이렇게 대표 정말 좋은 작품을 내놓고 있는 우리 영화 제작사 수필름이죠 이름이 수필름 네. 모르셨죠? 알았어요. 네. 되게 어려운 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수필름의 몇 번째 작품일까요? 맞추신다고요? 저기 하트 하트 28번째. 네 저기 안 가요 거기 27번째. 정답입니다. 아니 더 놀라운 건 오답을 말하면 관객들이 바로 손에 들어서 다 답을 알고 있다는 뜻인 거잖아요. 우와, 대단하시네요. 굉장한데요? 와. 네, 여러분 댓글에 상처받는 감독님 계시니까요. 좋은 댓글을 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이 영화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죠. 네. 극장 수가 너무 작아서 많은 분들 모시고 싶은데 아직은 고전 중인데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특히 배우들 우리 진짜 열심히 했잖아요. 배우들 보는 맛이 있는 영화니까 그런 그 좋은 인상들이 있으면 주변 분들하고 많이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극장에 걸려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올해 극장에 남아있고 극장의 분위기를 확 바꿔놓을 수 있는 어떤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는 건가요? 이거 하는 건데, 저희 사진 찍고 인사 좀 해야 돼요. 아 사진 찍고 인사할까요? 아니, 인사하고 사진 네, 찍을까요? 인사하고 사진 찍죠. 그럼 이렇게 쭉. 네 영화 수필름의 27번째 지금 이제 여러분들의 힘입어서 부산에까지 내려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더 해주셔야 돼요. 힘 좀 이렇게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또 다음에 이렇게 같이 선배님 모시고 부산에 맛있는 거 먹으러 올게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렇게 지금까지 와주셨다는 것은 사실 파과에 대한 관심도 많으신 것 같고 이 영화를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변 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감사합니다. 영화의 도시 부산,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덕분에 영화가 태어났고요. 기적 같은 탄생을 같이 이렇게 축하하는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또 이 에너지가 더 많은 세상으로 뻗어나가기를 기원해 봅니다. 고맙습니다.